그렇게 하면서 이제 딴 먹을 거리를 찾아보는 계속 이제 유튜브 찾아보고 퇴사도 했는데 뭘 하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 아울렛 나이키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유통 5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벼락슈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브랜드 유통이 뭔가요?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 구찌, 뭐 샤넬 이런 명품 제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세요? 저는 뭐 온라인에서도 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온라인에서 물건 사고 오프라인에서 사가지고 팔면 돈이 돼요? 돈이 되니까 5년째 하고 있죠. 아,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저는 한 40억 정도 됩니다. 맞네요. 아, 그러면 직원분들도 계시나요? 직원은 2명 있습니다. 직원 2명에서 매출 40억? 네. 와, 그러면 사실 마진도 중요한데 한 얼마 정도 남길 수 있나요? 이게 또 이제 40억 안에서 조금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크게 두 개의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스마트 스토어, 하나는 이제 크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한 15억 요 정도 되는데 여기는 마진이 한 20%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마진이 10% 초반 요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크림은 조금 마진이 낮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대신 근데 크림은 실질적으로 포장 알바 말고는 들어가는 인력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 그 브랜드 유통할 때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는 노하우도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물론 알려드려야죠. 그러면 물건을 좀 싸게 사는 거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저는 중요한데 어쨌든 이 생각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브랜드 유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정보의 격차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싼지 저기가 싼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냥 요 사이트가 쌉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요.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더 이상 싼 게 아니에요. 내가 살 게 없으니까 싼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거보다는 저는 더 중요한 게 어떻게 해서 이 싼 사이트를 찾아가냐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신가요? 요거는 아마 제가 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싶어요. 나중에 화면 보여주면서 한번 알려주시고 대표님은 그 브랜드 유통이라는 걸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던 분이세요? 저는 이제 자동차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개발하는 쪽이었습니다. 완전 상관이 없는 일이. 그냥 뭐 이런 거 일단 쇼핑 자체도 저는 안 하고요. 실제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쿠팡 아이디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쿠팡에서 물건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와이프한테 사달라 그래요, 쿠팡에. 와,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로 온라인에서 쇼핑 안 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 매출 40억까지 만들게 된 뭔가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업이? 유튜브죠. 유튜브 보고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중국 구매대행부터 시작했던 거고 근데 중국 사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건지 알고 퇴사까지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쫄쫄 굶겠다.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유튜브 찾아봤어요. 근데 뭐 아울렛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서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게 저도 솔직히 의심했죠. 근데 가봤어요. 그냥 와이프랑 주말에 가서 이거 물건 이거 팔 수 있다니까 한번 가서 보자. 막 진짜 저도 핸드폰으로 다 찾아봤어요. 그때는 뭐 사실 크림 이런 것도 막 잘 활성화도 안 돼 있던 시기다 보니까 그냥 네이버 쇼핑에다가 이거 찾아가지고 검색하면서 해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가격 비슷하잖아요. 가격이 오히려 인터넷이 더 싼 게 더 많은 거야. 그렇지. 유튜브 사기지. 그게 말이 안 되지. 이러고 돌아왔어요, 사실. 이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더 가보자. 근데 왜냐면 그때 남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원이라도 남는 상품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뭔가 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한 번 다시 가보자 하고 갔더니 그때 이제 상품들을 보고 사실 처음 갔을 때보다는 남는 상품들이 조금 더 보였고 그리고 이게 그냥 아울렛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구나라는 걸 딱 알게 됐어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사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판매자들이 어떻게 파는지 벤치마킹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아울렛에 있는 물건을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해도 돈이 좀 남는 시기였어요. 근데 진짜 잘 파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울렛 상품을 일부 깔고 그러니까 약간 미끼 상품 같이 하는 거죠. 저렴하게 깔고 뭐 다른 어디 소싱 온라인이든 뭐 오프라인 매장이든 이런 걸 정보를 조합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유입을 시키고 다른 걸로 이제 전환을 막 시키는 거야. 이거 내가 중국 수입할 때 하던 방식인데 이거 해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아울렛이 다 내 재고네. 네. 오, 맞네요. 오, 그럼 야, 이 재고가 내가 벌써 한 10억 생겼네. 이거 뭐 무조건 해야지 해서 네. 해볼 수 있겠다. 그때부터 이제 막 시작을 이제 확 전환이 된 거야. 그러면 아울렛에 있는 걸 일단은 네. 올릴 때 그러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네.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스토어에서는 어떻게 올렸나 네. 봤더니 진짜 잘하는 스토어들은 일본 막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 네. 근데 그거 말고 웬만한 스토어들은 그냥 공식 홈페이지 거. 공식 홈페이지 캡처해서 올려서 맞아요. 네. 아,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공식 홈페이지는 네. 이미지를 올렸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아울렛 가서 사서 보낸 적 있으세요? 그렇게도 보냈고 네. 실제로 이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럼 이제 고객한테 발송하기 전에 이제 찍는 거예요. 네. 사진 찍고 사진 썸네일 교체하고 와. 보내고 와, 이렇게 해서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제 사진 교체가 되는 근데 거예요.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 네. 올렸을 때 주문 실제 들어와요? 그때 제가 2020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첫 달에 2천만 원 매출이 나왔어요. 그 나이키 신발로만. 아니 근데 남들 나이키 다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상용 주식해서 어떻게 주문 받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봤던 거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일단 썸네일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가지고 썸네일만 조금 신경 써도 내가 판매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고 네. 두 번째는 요즘에는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스토어에서 동영상 이런 것도 다 넣는데 동영상까지 넣는 스토어들이 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동영상 넣으면 내가 상위 노출이 조금 점수 한 1점이라도 더 먹겠지? 그럼 요거 하나 또 넣고 네. 또 벤치마킹 스토어 보고 얘네들 안 하고 있는 거.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브랜드 제품 파는 사람들이 나이키니까 그냥 팔리니까 맞아요. 그냥 대충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들어 놓고 대표님 이러더라고요. 똑같은 거 받아놓잖아요. 네, 그냥 그거밖에 안 해놓더라고. 네. 근데 전 이제 중국 제품을 팔던 사람이니까 네. 노브랜드 제품이잖아요. 네. 광고비도 엄청 태워야 되고 먼 수를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비하면 이건 너무 쉬운 영역이었어요. 와.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던 노력의 한 절반만 브랜드 제품에다가 넣으면은 내가 여기 있는 판매사를 다 따라잡을 수 있겠다. 딱 이 생각을 한 거죠. 아울렛에 있는 상품으로 일단 구색을 맞춰놓고 네. 그 다음에 뒤로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네. 발품을 파신 거예요? 아니면 또 나름대로의 뭔가의 노하우를 얻으신 그때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손품이었어요. 처음 가장 큰 힌트가 뭐였냐면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 상품들이 뭐 품절이 된다. 이거 품절되는 건 일단은 사놓기만 하면 돈이 되겠네. 일단 사놓고 그 다음에 카드 할인이 막 요일별로 다르더라고. 이게 5%인 날이 있고 7%인 날이 있고 10%인 날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커뮤니티에 딱 올리더라고.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키웠다. 근데 10%인 날이 있다.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이날 무조건 사입을 해야 되는 거야. 와. 5% 날이 아니라 10%인 날, 그럼 5%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때 사입하면은 뭐 나중에 주문이 들어와도 일단은 내가 5%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하니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퍼즐이 맞춰가기 시작한 거였어요. 와. 그러면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정도 매출 네. 나왔을 때 네. 수익은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순이익은 그때 당시에는 한 그때도 일단 마진은 20%로 잡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뭐 기타 부대 비용 이런 거 나가는 거 생각하면 아마 한 200-3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직장 벌었을 돈보다는 비슷비슷한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브랜드 유통만 하는 건 아니었고 중국 구매대행이랑 중국 수입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이드 잡처럼 사이드 프로젝트였어요. 메인이 아니었었네요. 네.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도 하셨는데 그건 언제 하셔서? 그건 2020년 3월 코로나 딱 터질 때 시작했어요, 저는. 최악일 때 사실 하시잖아요. 네, 사실 저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중국 구매 대행부터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부터 했었는데 사기 먹은 줄 알았어요. 네? 사기를 먹은 줄 알았어요. 왜요? 중국에서 이제 오던을 했는데 한 달째 안 오고 두 네. 달째 안 오니까 1월에 주문을 했는데 이제 물건이 안 오는 거야. 국내 이제 업체에다가 물건을 이제 대행해서 오더를 넣었는데 물건이 안 오니까 아니 나 이제 사업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한 300만 원 사입을 했는데 물건을 안 보내주는 거야. 근데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실 아니 적어도 뭐 한 달이 되면 물건을 보내주던가 두 달에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주니까.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받은 게 한 3월 말쯤이었어요. 한 3개월 있다 받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구매 대행 접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사실 저는 그때 시기가 있어서 지금이 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물건이 안 오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공부요? 물건 어떻게 팔아야 되지?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한 거야. 물건이 오면 난 이렇게 팔까? 이렇게 팔까? 다른 스토어는 어떻게 팔고 있지? 계속 그것만 찾아갔어. 근데 초보분들이 남들이 아무 잘 파는 거 벤치마킹 하더라도 따라 하기도 힘들고 따라 하더라도 그렇게 효과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사람도 된 사람들이고 이제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 지식이 상향 평준화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좀 공부하면 네, 그나마 평균보다 미리 캔버스로 조금 꾸미고 한 요 정도만 해도 그래도 할 만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직장을 지금 퇴사하시고 아예 네. 이제 사업체를 울리고 직원도 있으시잖아요. 네. 과거와 지금 삶 네. 가운데서 어느 네. 게 더 만족스러우신가요? 지금이 더 만족스럽죠. 근데 뭐 100% 만족은 아닌데 왜 만족을 100%로 나눴어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안 했어도 굴곡이 있고 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데 그냥 굴곡이 이게 되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굴곡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스트레스가 와 내가 이렇게까지도 받을 수 있나? 근데 또 뭐 돈을 벌면 와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네? 내가 상상도 못한 돈을 벌 수도 있네? 그거를 뭐 1년 벌던 돈을 한 달에도 벌 수 있네? 이러니까 아 결국엔 금융치료인 거죠. 와, 그러면 지금은 이제 브랜드 유통으로 아예 이제 메인으로 이제 사업으로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구매 대행에서 이렇게 브랜드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가장 큰 계기는 그 법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루에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하루에 경찰 조사를 3개를 받았어요. 뭐를 파셨길래 그래요? 뭐 어떻게 루이비통 이런 거 파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차라리 진짜 막 짝퉁을 팔았고 이랬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뭐 그냥 무지했죠. 사실 무지했던 거고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서 그냥 팔았네요. 나 중국 구매땡 하면서 이제 막 갖다 팔다 보니까 하나는 수도꼭지였고 이제 그거는 이제 팔면 안 되는 건데 그거는 진짜 한 개 딱 팔렸는데 공공기관에서 주문을 해서 이제 바로 걸렸던 거고 고발이 돼서 하나는 실제로 그건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이거 낚시 쪽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그것도 사실 실제로 팔리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 5X라지? 근데 그게 팔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사를 받고. 근데 낚시를 용품을 팔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아마 그 제품이 아마 가품이었을 것 같아요. 중국이었고. 근데 실제로 물건이 가지는 않았어요. 뭐 5X라지라는 사이즈가 없으니까. 그냥 상품 올린 이미지만으로 한국에서 소송을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거는 사실 제가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이거는 어차피 과거 지난 데이터니까. 수입을 했던 거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농구할 때 전자 휘슬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걸 알고 있었으니까 코로나 시기니까 이제 입으로 못 부니까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이거 대량으로 수입하겠다. 그래서 진짜 뭐 만 단위로 이렇게 수입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와. 엄청 팔렸거든요. 왜냐면 심지어 이걸 경찰도 샀거든요. 제가 경찰서에도 공부를 이거 했어요. 못 부르니까 맞네. 그때 당시 뭐 교통경찰도 이거 못하잖아요. 그게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농구할 때 이게 약간 보편화가 돼 있었거든요. 이미.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근데 팔았는데 그게 디자인권이 있었더라고요. 이거 눌리는 그 제품 디자인? 네, 그게 뭐 2008년에 나온 디자인이 있었대요. 그거랑 똑같다고. 누가 그럼 건 거예요, 그거를? 그 우리나라의 디자인권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합의금 주고 끝난 네, 거예요? 합의를 했죠. 결국에. 돈 꽤 많이 주셨어요? 제가 벌었던 수익금 다 토하고.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전량 다 폐기하고. 그러면 그걸로 날린 돈이 꽤 많으시겠네요? 꽤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중국 사업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게 있으면은 뭐 돈 다 벌었다가 다 갖다 주면은 팔 때는 엄청 좋았는데 그 연락 받았을 때 완전 멘탈 나가셨겠네요. 진짜 거기 업체에 가서 무릎 꿇고 막 사정을 할까 생각도 했는데 됐다고 자기는 이거 합의금 받기 전에는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딴 먹을 거리를 찾아보니까 계속 유튜브 찾아보고 퇴사되는데 뭘 하라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 아울렛 나이키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와, 그러면 실제로 이 아울렛 구매 대행이든 아니면 이런 뭐 크림 판매든 하신 지가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제 한 4년? 네, 4년 차이, 제가 3년 했죠. 3년 정도? 네. 근데도 이제 자리를 잡으셨네요. 네. 그러면 제품이라는 게 엄청 많을 텐데 물건을 지금도 그 포장해서 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좀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좀 나름대로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시죠. 네. 대표님, 이거는 짐 다 뭐예요? 오늘 이제 출고 나갈 양입니다. 이거랑 저거는 왜 구분해놨어요? 뭐 특별히 구별해 놓기보다는 이제 이쪽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가는 출고량이고, 요거는 크림 쪽으로 나가는 쪽. 이렇게 이거 이제 근데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제품이? 요거는 거의 이제 신발이랑 뭐 모자, 의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많이 나가네요.
많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많이 줄었어요. 많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네. 나오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서 이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줄어들고 네, 진짜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이 옆에 거 이거는 또 크림으로 보낼 네, 것들. 크림이고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명품이나 컨템포러리 그냥 좀 객단가가 오히려 올라갔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 하면은 매출은 더 올라갔죠. 아, 그러면 이 제품들을 포장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 안에서 포장도 네. 하고 거기서 물건 살 거 있으면 온라인에서 사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는 노하우 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들어가시죠. 네. 아, 이것도 다 재고인가요? 네, 이쪽은 재고예요. 아니, 사실 여기가 원래 창고였어요. 창고. 그러니까 여기가 꽉 차 있었어요, 재고가. 그러면 다 빼고 이제 직원들이 오신 거예요? 여기 앞에 더 큰 사무실이 있었고 네. 재고가 예전에 더 많이 있었는데 네. 더 이상 재고를 굳이 갖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면 판단이 돼서 재고 안 가져오면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거의 위탁과 사입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럼 주문 들어오면 네. 그때 직접 가서 사시는 거예요? 뭐 직접 가서 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온라인에서 많이 주문을 해놓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굳이 이렇게 재고를 안 가지고 네. 있어도 매출에 문제가 있진 않네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오히려 이 창고 규모를 줄여버렸어요. 그럼 리스크는 일단 네. 줄어들었고 매출은 더 네. 늘어나네요. 네.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마진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네. 회전율에다가 좀 더 집중을 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제품들은 언제 다 나가나요? 거의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다 회전이 다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네. 나가면 네. 대표님이 직접 또 주문해서 재고를 조금 그거는 이제 직원분들이 하고 있죠. 재고 사입하는 부분들은. 와, 그 사는 것도 좀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파는 네. 것도 좀 네.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뭐 이제 상품을 보면서 네.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나이키네요? 네. 여기 있는 신발들은 진짜 그냥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발들. 딱 보시면은 네. 나이키 레볼루션? 맞네요. 그냥 아울렛감 있으면 검은색에 흰색 나이키 마크 있는. 이거는 얼마 네.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저희가 이제 매입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싸요? 거예요. 네. 어디서 사시길래? 그냥 인터넷에서 요 품번대로 검색하면은 최저가로? 뭐 백화점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그 정도 선에서 구매가. 그럼 이건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뭐 보통 이게 원래 정가는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69,000원. 나이키 공홈에서. 네.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수준. 그럼 3만 원짜리 사서 한 6만 원 정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개 팔 3만 원 남는 거예요? 뭐 이제 수수료 제외하면은 뭐 한 2만 원 정도 되겠죠. 근데 뭐 네. 나쁘진 않네요, 그래도. 네, 뭐 그냥 이걸 살 때 한 번에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이즈별로 상품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많이 나가는 사이즈들은 한 사이즈에 한 뭐 10개 정도씩 재고를 갖고 있고 네. 적게 나가는 사이즈는 뭐 한 3개에서 5개 갖고 있고 가진 자본금을 최적화해 놓은 거죠. 와, 브랜드들이 근데 네. 좀 종류별들이 여러 개 있네요. 일단 신발은 거의 다 이제 나이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기타 자파류, 네. 뭐 모자나 의류 이런 것들은 조금 브랜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이형 뭐 네. 칸골이나 네. 언더아머 뭐 이런 것도 나가요? 네, 잘 나갑니다. 아, 그럼 이거는 나가면 또 다시 네. 사고. 뭐 근데 이렇게 나이키 제품들은 회전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재고를 사입을 하는 편인데 사실 다른 브랜드들은 그렇게 재고를 많이 사입하기보다는 네. 그냥 매장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느낌? 아, 여기 바로 옆에가 백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좀 구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온라인에서 사는 네. 것들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최저가 찾아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 해서 사실 팔리지는 않을 그럴 것 거고요. 같아요. 네, 어쨌든 사람들이 찾는 거를 팔아야죠. 찾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뭐 제일 쉬운 방법은 다른 스토어를 보는 거예요. 한번 네, 알려주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크림을 제가 많이 판매하니까 네. 크림에 뭔가 요즘 파시는 분들 다 보관 판매로 판매를 하고 있고 재고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는 크림이 파는 게 하나도 없고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크림에서 매출 20억 나오는데 제가 가진 재고는 여기가 전부입니다. 제가 열쇠를 보여드릴게요. 충격적인데요? 이거 진짜 보시면 더 놀라실 텐데 아, 저는 이거 다 크림 재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 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파는 건. 크림 재고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어디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걸 20억으로 매출을. 그러니까 재고 없이 한다는 거죠. 와, 제가 그 유튜브 네. 촬영하러 갈 때마다 네. 크림 재고를 대부분 네. 다 네. 한 4억에서 만 네. 통에 8억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쵸. 대표님은 이게 끝이에요? 네. 1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100만 원 100만 원 넘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있다 보니까. 아, 근데 저는 뭐 거의 재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재고 없이 하는 노하우도 네.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네,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